안녕하세요. 방송하는 범성공자, 방송공자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 조금 번거롭긴 해요. 이걸 위해서 자료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음, 계속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저녁에 또 제가 공시도 정리해야 되고, 제가 따로 이제 후원 스터디 채널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할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도,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끈기를 갖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조금 반대 양상이라고 할까요? 어제는 미국 시장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약간 매를 맞기 위해서 약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넘어갔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했으니까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조금 조정을 나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PC 지표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소강 상태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2% 하락했잖아요. 근데 상승 종목 비중은 54%였으니까. 그리고 상승 업종이 9개, 하락 업종이 12개였으니까 그냥 시장은 고만고만했다. 딱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근데 중형주와 소형주는 그래도 강했어요. 0.3%, 0.4%가 올랐고 대형주가 조금 더 부진한 하루였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은 최근에 좋지 않아요.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7일 중에 6일을 순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지금 10조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단계다. 라는 느낌입니다. 종목들을 보면 밸류업이 여전히 좋다라는 거예요. 어제부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를 드렸었죠.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배당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배당에 분리과세를 하면서 이제 배당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니까 다시 밸류업 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기가스, 보험, 금융 관련된 주식들이라든가 자동차도 오늘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승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자동차도 좀 좋은 흐름이었다.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운수 창고 쪽은 오늘 부진했죠. HMM이 7% 이상 하락했고 이거는 글쎄요. 중동위기가 약간 좀 잠잠해진 거에 대한 반대급부일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비스업도 좀 안 좋았습니다. 이게 금리가 조금 안정화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서비스업이 안 좋다는 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돼요. 그리고 화학 쪽 여전히 좀 안 좋은 흐름 갖고 가고 있죠. 코스닥은 이제 보합입니다. 약보합이고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은 약간 좀 반대죠. 코스피는 조금 더 빠졌는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았다 그러면 코스닥은 정말 약보합인데 거의 0%를 가까웠는데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시장은 그냥 균형을 맞추면서 그냥 고만고만했다라고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가 많은 일반 전기 전자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부진했다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보니까 이제 양극재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전반적인 시장 악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가격도 인하하면서 경쟁에 들어갈 정도로 판매량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다라는 게 보이고 반도체가 오늘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반도체 그 1.6% 빠졌고 IT 하드웨어도 마이너스 1% 빠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오늘도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거래대금도 지금 9조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보면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다. 그러니까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고 팔고 예언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딱 뭘 해야 되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단순한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AI 관련된 투자에 대한 앞으로 전망 이런 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AI에 대한 투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좀 봐야 된다.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투신과 사모가 조금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나 이런 느낌에서 봤었는데 역시나 다시 이제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아직은 이제 완전하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아직은. 하지만 여전히 좀 많이 매도했었기 때문에 요게 기관 수급이 좀 돌아서고 여기에 외국인도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10일 중에 9일 매도했고 최근에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반대로
수급이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팔았으니까 더 이상 팔 게 없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수급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올라오면서 만약에 이쪽에서 양매수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돌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한번 딱 긍정적으로 돌아섰더니 2.7%가 올랐잖아요. 이런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도체나 바이오 아니면 2차전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고, 바이오는 여전히 모멘텀이 조금 남아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과연 반등이 나올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종목을 보면 바이오가 좋았어요. 알테오젠. 그리고 예전에 레고캠 바이오죠. 이렇게 이거 웃긴데 정말 이제 어디죠? 북유럽에 있는 레고랑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가캠으로 바꾼 거예요. 레고캠을 리가캠으로. 어쨌든 이제 바이오 쪽이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건설 쪽이 좋았는데 이건 태양광 관련해서 금양 그린 파워가 좀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풍력 업체인 이제 태용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았고, 반도체 좀 부진했고, 의류 쪽이 조금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의류 쪽도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 건, 지금 폰드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이 1분기에 괜찮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원래 포엘 패션에서 패션 사업부가 분할한 게 폰드그룹으로 이제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회사 모두 상장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분할하고 나서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이 폰드그룹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말에 분할이 하면서 작년 4분기 실적은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폰드그룹의 작년 실적, 패션 사업부에서 폰드그룹에 해당되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4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최소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이잖아요. 요게 이제 1분기 실적을 아직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1분기 실적에서 연간으로 이제 400억, 500억, 500억, 600억이니까 1분기도 뭐 100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100억을 넘는다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이제 월등히 실적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각을 새롭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열받는 건데, 오늘 제가 썸네일에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외국인의 놀이터처럼 되고 있어요. 왜냐면 기관은 지금 매수 여력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하거나 이제 외국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펀드로 자금이 안 들어간다고요. 펀드로 자금이 안 들어간다면 기관이 쏠 여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들이 뭐 기관 욕하고 하지만 이거는 기관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파는 거란 말이죠. 보시면 지금 핵심 주체가 되어야 될 기관이 약간 돈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놀이터는 누가 힘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냐?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오늘도 3,600억, 이게 선물인데 이게 선물을 조정을 하면서 현물까지도 조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선물을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최근 보시면 이 4월 1일부터 지금 4월달 들어서 순매도가 굉장히 많죠. 순매수가 하루 이틀 3, 4, 5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5일을 제외하고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보면 외국인의 매수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매도가 나왔다가 매수가 나왔다가 이럴 때 지수 보세요. 지수가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외국인은 놀이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개인들도 그렇고 약간 움츠러들었고, 기관들은 돈이 없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뭐 이슈에 따라서 그냥 금방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에 이게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의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막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진짜 돌아서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다시 사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업종은 어디지? 라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업종 전반적인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업종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자가 작아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이는 세 개가 이제 IT거든요. IT 반도체 쪽. 근데 보시면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였단 말이에요. 셋 다 똑같죠. 이제 IT 쪽이 다 꺾였고, 재밌는 건 이렇게 IT가 꺾이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제 IT가 이렇게 꺾이면서 뭐가 나오냐면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반등이 나오죠. 반등. 여기도
이게 이제 금융 쪽인데 밸류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이게 반등 나왔죠. 여기는 건설 반등 나왔죠. 유틸리티 반등 나왔죠. 기계 장비 반등 나왔죠. 여기 바이오 반등 나왔죠. 요거는 지금 하이브 때문에 맞은 미디어 엔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조정을 받으니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모두 반등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반도체와 다른 업종들이 약간 반대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업종들이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반도체가 뭐 당분간 이제 힘이 없다 그러면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업종을 선택해서 뭐 들어갈 거냐 이것들을 잘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밸류업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조선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도 지금 5월에 아스코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의 모멘텀을 보면서 단기로 접근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테마주를 보면 신재생 쪽이 괜찮았어요. 오늘 좀 특이했던 거 일단 상한가가 하나도 없었다. 이 보합 정도인데 상한가가 없었던 날은 없었거든요. 근데 드물거든요. 근데 보합인데도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투심은 좀 약화되지 않았나? 라는 느낌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 좋았는데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샘 얼트먼이 이제 태양광 투자를 한다. 근데 엑소와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276억을 투자한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 지금 알트만이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알트만이 이 펀드에 출자를 했어요. 근데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몰라요. 밝혀지진 않았고 어쨌든 276억 원 달러 아니고 276억 원을 출자를 했다. 근데 이 태양광 업체가 좀 특이하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렌즈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태양광 여러분이 봤던 이게 그러니까 약간 까만 판에 이 태양광을 모아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태양광이랑 좀 다르죠. 이게 뭐냐면 앞에 보이는 게 렌즈예요. 렌즈.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렌즈인데 렌즈로 직광을 합니다. 렌즈로 직광은 어떻게 되죠?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렌즈로 직광을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모이면서 종이 같은 거 되면 타잖아요. 타잖아요. 이게 뭐죠?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발전이냐면 이렇게 렌즈로 직광을 한 다음에 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보존을 해서 전기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건데 효율이 좋다고 해요. 어쨌든 이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건 뭐냐? AI 관련된 전력이 좀 부족을 할 거고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태양광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을 같이 보고 있다. SDN이나 뭐 대명에너지 이런 기업들을 봤다. 근데 뭐 태양광이 지금 본격적으로 갈 거냐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조선인데 조선은 일단 별표 2개를 치고 갈게요. 조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었어요. 작년 말에는 제가 오히려 조선을 긍정적으로 봤다가 연초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게 뭐냐면 수주였어요. 수주. 이게 수주가 작년에 역대급으로 들어갔거든요. 23년에. 근데 24년에는 수주는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24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저부가가치 선박들이 줄어들면서 뭐 LNG라든가 고부가치 선박들이 들어오고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24년이고 지금 도크가 26년, 27년까지 다 찼다고 하거든요. 도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배를 짓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이 뭐 엄청 큰데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배를 추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공장의 캐파 같은 건데 이 도크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뭐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선사들이 이 도크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크가 지금 그러니까 미래 것까지 계속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26년, 27년까지 배를 지을 게 계속 채워져 있고 지금 수주받는 것들은 뭐 27년, 28년 넘어가는 수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해서 쌓이는데 도크가 채웠으니까 조선사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배짱 명사하겠죠. 야, 우리는 수익성 안 좋은 거 안 받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의 실적은 점점점 이제 개선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수주가 피크가 되면, 그리고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피크아웃이 되면 이게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변압기랑 비슷한 스토리가 들어왔어요. 변압기가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방에다가 얘기했던 게 재룡전기를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재룡전기랑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변압기를 다시 봐야 되겠다고 얘기 드렸던 게 AI가 엮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일론 머스크였나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변압기
그가 부족할 거다. 전력기기가 부족할 거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력기기 쪽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죠.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변화기기를 봤었는데 지금 조선이 두 가지 모멘텀이 추가로 붙어버렸어요. 이게 뭐가 붙었냐면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AI 시대의 조선주가 다시 부각될 거다. 왜냐하면 AI 시대의 전력기기 전력 발전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원전을 SMR이 들어야 되는데 원전을 지금 적극적으로 늘리기는 애매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LNG 발전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 발전을 하려면 LNG에서 운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NG 발전에 대한 수요가 LNG 선박선,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하나 붙었고 또 하나는 그 방산이에요, 방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 물량 전에는 장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망대면 1조 8천억이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란이 공격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거든요. 근데 비용이 적은 걸로 지금 큰 비용을 청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핵을 못 쓰니까.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제 함대가 미국보다 많아졌다고 해요. 이게 물량을 계속 쏟아내니까 생산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조선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그 본격적으로 조선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견제는 정책들을 쓰기 시작했죠. 여기에 이제 미국도 조선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 건조 능력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건조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한국 조선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면 미 해군 지금 캐나다 잠수함 12척을 수출할 수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캐나다 관련자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 12척의 규모가 이제 70조 원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한국 조선소에는 어마어마한 또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주는 지금 하나오션이 되고 있어요. 잠수함 수주는 하나오션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종목을 죄송합니다. 종목으로 보면 현대 일렉트릭을 먼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현대 일렉트릭을 보면 변압기 업체입니다. 변압기 업체 뭐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8천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1288억이 나왔어요. 지금 컨센서스가 매출액 12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출액은 12%를 상회했고 매출액이 10% 이상 상회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몇십 프로 상회할 수 있는데 이 탑라인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업황이 강하다는 얘기고 영업이익은 뭐 컨센서스를 55%나 상회하는 아주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런데 회사가 IR 자리에서는 조금 뭐 고춧가루를 뿌렸다고 해요. 일회성 이익이 좀 있었다. 일회성 이익이 한 200억 이상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환율 효과도 있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환율 효과 일회성 이익이 한 200억 정도 있었다. 그래도 뭐 1100억 정도 되니까 분명히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고 또 하나 찬물은 이제 수주였어요. 이연된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수주 자체는 상고하저가 될 거다. 근데 여기도 이제 수주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수주가 꺾이면 기대감이 약간 좀 하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우려는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변압기 사이클은 본격적인 장기 사이클에 들어갔어요. 이제 23년에 실적이 좋았고 보통 변압기가 좋다 그러면 뭐 적어도 한 5, 6년 이렇게 사이클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뭐 첫 해, 둘째 해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실적이 더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랠리를 벌일 거냐? 이거는 제가 지금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게 있었죠. 변압기는 좀 줄여놓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때 조정을 한번 받았었죠. 이게 만약에 위에서 약간 줄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해서 전고점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팔겠죠. 그런데 약간이라도 좀 뭐 조정을 그러니까 팔아놓고 이 하락을 맞았던 분이라면 여유가 훨씬 더 있을 거고 반등을 하더라도 기다려야지라는 마음이 훨씬 될 수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길게 정말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파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종목은 전력 설비가 이제
HC 현대일렉트릭이 좋아지면서 재룡전기, 뭐 대원전선, 효성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인데, 한글과 컴퓨터는 대표적인 업체죠. 이 회사 모르면 우리나라 간첩이죠. 뭐 오피스 업체인데 키움과 NH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지금 보시면 작년에 2,700억 매출액인데 올해 한 3천억 가까이 내고 영업이익은 340억에서 480억 정도를 컨센서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향될 것 같아요. 왜냐? 1분기에 지금 서프라이즈 전망이 나왔습니다. 키움이 OP, 영업이 96억을 전망한 건데 보시면 컨센서스가 47억이에요. 이거 2배 이상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좋냐? 뭐 본업도 좋긴 한데 한컴 라이프 케어라고 해서 옛날 산청을 인수한 건데 여기가 뭐 마스크나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적자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연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은 원래 좋았어요. 본업은 원래 좋았는데 자회사가 까먹고 있던 걸 이제 만회하는 거죠. 근데 자회사가 까먹던 걸 만회하는 효과만 하더라도 이 회사한테는 긍정적인 거고 여기에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는 실적이 좋아지면 매각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본업에 집중하는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하는 회사로 거듭나면서 시장에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좀 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리온 느낌이에요. 오리온이 갑자기 바이오 진출하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글과 컴퓨터가 반대로 이 본업에 집중한 형태로 사업 비즈니스가 구조가 개편된다 그러면 오히려 왠지 프리미엄 받는 형태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연초부터 제가 좀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 말부터죠. 왜 주목을 했었냐면 이 SDK랑 API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게 AI랑 연관되는 비즈니스예요. 보시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LLM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싶어요. LLM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챗GPT 같은 건데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공공 데이터를 외부에다 오픈할 수 없잖아요. 그쵸? 챗GPT 오픈해가지고 서비스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만의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학습하고 서비스해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업체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서 만드는 걸 제일 잘하는 업체가 누구예요? 글로벌리도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한컴인데, 한컴이 직접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SDK 줄 테니까 만드세요. 직접 만들어서 뭐 한번 써보세요. 아니, 우리가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영역 받아가지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비즈니스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수혜 보는 업체가 많지 않거든요. 뭐 의료 AI 정도 될까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가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고 이게 한때 이제 주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보자.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조금 물론 이제 AI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진짜 실적이 나오니까 보자라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트 나오는데 여기는 작년 4월에 신규 상장했어요. 이 회사가 뭐냐면 램스라고 해서 이제 미세 그 그러니까 미세하게 뭐 부품 만드는 이런 기술이 있는 회사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프로브 카드를 만들어요. 프로브 카드는 이제 웨이퍼의 이 전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 부품인데, 이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SK 하이닉스 향으로 들어가요. SK 하이닉스에서 첫 번째 벤더라고 하고, 원래 이 회사 매출에서 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HBM3에 들어가고 있고 HBM3E 관련된 프로브 카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HBM 관련된 주식으로 갑자기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이제 기술풍리로 상장했기 때문에 뭐 실적은 자랑해서는 아니지만 시가총액은 이제 오늘 올라서 1,100억이니까 보시면 공모가가 15,500원이고 오늘 급등해서 18,200원, 어제까지 14,500원이었으니까 공모가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 엮이고 있다. 실적은 24년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컨센서스도 없기 때문에. 근데 뭐 HBM 들어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솔리단,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낸드 솔리단 쪽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로톤 나눠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낸드를 중심으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HBM이라고 하는 건 디램이잖아요, 디램. 근데 디램 쪽에서 지금 수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낸드는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투 나눠도 실적이 당연히 뭐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이제 1,100억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물론 급등했으니까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아직은 뭐 큰 부담까지는 아니다
라는 정도로 보고 가시죠. 짧게 한다고 하는데 계속 좀 말이 길어져요. 어쨌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가급적이면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